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펠렌티어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가져온 주제는 또 하필이면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좀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 가지고 좀 뭐랄까, 예민하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아무튼 타이밍상으로는 좀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의 의견들을 좀 보니까 펠렌티어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좀 뭐랄까요? 리스크 팩터라든지 그런 거는 좀 너무 이야기를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사실 뭐 펠렌티어 영상을 제 영상을 좀 봐 오셨던 분들께서는 제가 뭐 전혀 리스크 이야기를 안 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뭐 따지고 보니까 제가 리스크들만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만든 적은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기가 안 좋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펠렌티어 투자 시에 좀 고려해야 되는 리스크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펠렌티어가 이제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가면서 겪게 될 실행력, 그 execution에 관한 리스크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예를 들어 뭐 거시적인 이야기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상황, 딱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게 좀 거시적인 어떤 외부에서 오는 충격에 의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뭐 펠렌티어 보드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펠렌티어가 앞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그런 뭐랄까요? 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은 좀 배제를 하고, 오롯이 이제 펠렌티어가 근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설정해 놓은 어떤 성장 그 로드맵을 과연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로드맵을 따라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배리어들이랑 리스크들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먼저 알아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4가지 정도, 큰 틀에서 한 4가지 정도의 주제를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펠렌티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이미지예요. 일단 펠렌티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 예를 들어 펠렌티어 같은 경우는 CIA, 뭐 FBI, 그리고 미국 국방부의 뭐 비밀스러운 기관들이랑 좀 일을 하면서 쌓아온, 수년간 쌓아온, 그리고 펠렌티어가 만들어진 그 네이처 자체가 좀 이쪽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년간 쌓아온 안 좋은 이미지들, 뭐 개인 정보 데이터를 펠렌티어가 좀 끌어모으고 마이닝을 하고 또 이거를 팔고, 또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민감한 이슈에 연루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어 정부 뒤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을 뒤치다꺼리를 펠렌티어가 한다라는 식으로 좀 안 좋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왔는 게 그 자체로 굉장히 저는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으로 바로 얼마 전이었죠. 얼마 전에 그 로스 거버라는 분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유튜버시죠. 데이브 형님 채널에 오셔 가지고 이제 펠렌티어에 관해서 제대로 된 팩트 체크 없이 어떻게 보면은 막말 수준의 펠렌티어를 굉장히 안 좋은 회사다라는 식으로 되게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단편적인 예라고 생각을 해요. 펠렌티어에 대한 안 좋은 그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펠렌티어를 이야기하는지 남들한테, 그리고 이런 펠렌티어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확실히 펠렌티어가 기업을 성장을 시켜 나갈 때 분명히 리스크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로스커버뿐만 아니라 지금 펠렌티어가 상장을 했을 때 얼마 안 있다가 그 펠렌티어가 NHS, 영국에 있는 NHS랑 코비드 관련 백신 그 디스트리뷰션에 관해서 계약을 맺고 이제 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좀 들고 일어났죠. 펠렌티어랑 계약을 해지해라 라는 식의 압박을 좀 넣으면서 어, 펠렌티어가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이다라는 식으로 좀
이 퍼블릭에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 좀 더 거슬러 내려가 보면은 펠렌티어가 과거에 그 아이스랑 일을 하면서 또 쌓아왔던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들, 뭐 요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쌓여가면서 펠렌티어에 대한 전반적인 안 좋은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라는 게 펠렌티어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리스크 팩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펠렌티어가 이 부분을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비슷한 예로 페이스북이 저는 좀 요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쌓아오고 있고, 그리고 항상 어떤 드라마에 좀 연루가 되면서 잡음이 굉장히 많은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펠렌티어라고 이런 쪽으로 좀 가지 않으리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다행히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런 노이즈가 생겨도 이거를 덮어버릴 만한 엄청난 그 인컴 소스가 있다면은, 펠렌티어는 그 정도로 이렇게 수입 파이프라인 구조가 좀 많진 않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분명히 펠렌티어에는 좀 충격이 올 것 같은, 충분한 리스크를 줄 수 있는 그런 팩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일 큰 리스크 팩터라고도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펠렌티어를 투자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큰 레거시 회사들에 대한 어떤 펠렌티어가 진입할 수 있는 침투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진입하는 그 속도가 생각보다 조금 더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좀 중소기업으로 펠렌티어가 요즘에 눈을 돌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요게 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말하는 이 레거시 기업들은 소위 말하는 그 S&P 500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다우 지수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기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대기업들에게 펠렌티어가 좀 효과적으로 침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 부분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리스크이긴 한데, 저는 아직도 여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펠렌티어가 충분히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참 이 부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일단 제가 주변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었을 때, 이게 일단 큰 기업의 새로운 데이터 운영 시스템을 그 도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얽히고 설키고, 그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게 수십 년 동안 이게 하나의 큰 뿌리 안에서 이렇게 회사가 성장되어 왔고, 그리고 이 뿌리 안에서 좀 만약에 새로운 시스템이 만약에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인도에 있는 어떤 작은 스타트업이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A라는 큰 기업이 이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삽니다. 사서 기워 넣는데요. 자기 회사 그 큰 뿌리에 맞춰서 기워 넣는데, 예를 들어 이 스타트업의 회사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만든 핵심 엔지니어가 나가버리게 되면은, 이 기술력을 큰 돈을 주고 사왔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아니면 이 사온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뭐 없어지거나, 아무튼 이런 식의 그 운영이 굉장히 빈번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긴 세월 동안 이런 식으로 덕지덕지 붙여지고 기워지고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덜어내고 새로운 시스템을 좀 도입하는, 새로운 판을 다시 짜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런 큰 기업을 운영하는 리더 그룹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펠렌티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쩌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 큰 시스템에 대한 어떤 도전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좀 돌리려면은 펠렌티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로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컨설팅이 필연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그 뒤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알렉스 카프 같은 경우에 이제 몇 번이고 그 펠렌티의 파운더리가 실패한 적이 있고, 과거에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지금의 파운드리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이 대기업보단 앞으로 나오는 신생기업들, 중소기업들에 좀 타겟을 맞춰야겠다라는 식의 전략으로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중소기업에 집중한다라는 게 그렇게 나쁜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분명히 아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전략이긴 한데, 그래도 펠렌티어에 큰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전히 레거시 기업들의 펠렌티어가 침투를 해서 그쪽에서 어떤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이게 좀 근본적으로 펠렌티어의 매출이 스케일업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침투율에 대한 그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리스크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에서 생겨나는 매출 증가율이 생각보다 더딘 게 좀 저는 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앞서서 말했던 그 두 가지의 주제보다는 좀 무게감이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꾸준히 체크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펠렌티어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세계 엔터프라이즈 시장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 쪽 매출을 먼저 증가를 시키는 게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펠렌티어가 뭐 프랑스나 일본, 영국, 한국, 독일, 뭐 스위스 여러 나라들에 좀 포진이 되어 있고, 여기서도 매출이 좀 빨리 올라와줘야 아무래도 좀 월스트리트에서 바라봤을 때 펠렌티어가 미국에서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나라에서도 확실히 인지도가 올라가는구나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좀 뭐랄까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좀 생각보다 좀 안 올라오는 게, 좀 느리게 올라오는 게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미국 내에서는 막 90%, 100%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진짜 20%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게 지금 천천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게 펠렌티어가 확실히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특히나 영국 내에서 좀 사업 영역을 좀 넓히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NHS랑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펠렌티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영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은 모두 영국에서 보관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식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영국 내에서 직원 채용하는 그 캐패시티도 늘리고, 여러 가지 지금 영국 내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한국 그 현대랑 또 여러 가지 계약을 맺고, 또 얼마 전에는 지금 당장 어제였죠. 어제 캐나다에서 또 파트너십을 맺고, 지금 활발하게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영역을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어쨌거나 지금 실적을 통해서 이 부분이 좀 보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리스크라고 좀 생각을 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직도 펠렌티어는 여전히 많은 매출이 탑 20 기업이나 혹은 기관들에게 좀 묶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좋은 걸 수도 있고 리스크라고도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은 좀 리스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펠렌티아가 만들어내는 매출 상당 부분 큰 고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위 20개의 기관이나 기업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펠렌티아가 상장 후 발표했던 그 실적 발표 때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부분을 살펴보고 좀 트렌드를 저희가 한번 읽어보면은 확실히 상위 20개 기업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그래도 아직 상당 부분 이쪽으로 좀 쏠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매출이 여전히 절반이 넘고, 또 큰 기업에서 나오는 매출 역시 그 자체로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이 됨으로써 생겨나는 매출 역시 지금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지만 기존의 팔렌티어에게 돈을 내고 있던 고객들은 더 많은 돈을 내면서 또 팔렌티어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은 큰 돈을 지불하고 있는 기업들이 팔렌티어를 계속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하면서 많은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점은 또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듯이 이거는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데, 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들 중에 이타라는 기업이 생긴다면은 많은 매출을 담당해 오고 있던 기업인 것만큼 수입 라인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팔렌티어 실적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팔렌티어 보드진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분명히 이 점을 좀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 매출 비중의 그 분산이 넓지 않은 게 사실이고 리스크 요소로 저희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막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어떤 이탈은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미래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줘야 된다. 리스크 팩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리스크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나오는 주식 보상이랑 뭐 주식 수가 너무 많다 라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빠졌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이제 팔렌티에 관한 영상을 찍으면서 꾸준히 같은 생각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 보상이랑 주식 수가 많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큰 리스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는 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주식 보상은 정말 바라보는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 번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현재 IT 산업, 특히 미국 산업에서는 정말 재능 있는 엔지니어를 데려오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쩐의 전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령 재능 있는 인재를 데려왔다 하더라도 지금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뺏기는, 언제 뺏길지 모르는 그런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실제로 진짜 애플이 실적 좋은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2억으로 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정말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엄청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메가톤급 기업들 사이에서 과연 이제 팔렌티어가 머니 게임으로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져본다면은 저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훌륭한 인재들한테 정말 매력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팔렌티어 입장에서는 정말 피와 살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인재를 오히려 빼앗길 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주식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민감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팔렌티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타당한 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렌티어 같은 경우는 정말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랑 업데이트, 남들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안 되는 IT 기업은 정말 도태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 없다고 알렉스 카프 본인이 여러 번 인터뷰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팔렌티어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정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같이 업계에서 가장 핫하고 변화에 가장 예민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고 다루는 그야말로 진짜 살얼음판에서 전쟁하고 있는 기업과도 같은데,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실질적인 엔지니어들을 잡아둘 수 없다면은 저는 진짜 그날로 이제 팔렌티어는 바로 망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렌티어의 주식 보상은 너무나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살아남기 위한 당연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스크 팩트에서 좀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주식 수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는 저 역시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일단 팔렌티어가 거의 20년이 된 회사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20년 동안 쌓여온 주식이 한 2빌리언 정도 아웃스탠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그 창업된 페이스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페이스북이 2004년도에 창립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2.8 빌리언, 그러니까 3 빌리언에 가까운 주식 아웃스탠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게, 그렇다고 이제 페이스북이 상장한 시점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 주식 수가 너무 많고 무거워가지고 페이스북 주가가
못 오르는 게 아니죠. 못 오르는 게 아니고 처음 이제 페이스북이 IPO 했을 때 그 당시의 가치가 $38에 시총 100조가 조금 넘는 걸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거의 1 트릴리언에 가까운 가치의 회사로 성장을 했고 주가 역시 한 10배 정도 오른 상황이죠. 이제 재밌는 점이 그 시점 동안 그 10년 동안 10년이란 기간 동안 페이스북은 한 번도 주식 분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키아도 마찬가지예요. 노키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그만큼 주식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5 빌리언 정도 되는 아웃스탠딩 쉐어 아웃스탠딩을 보유 중인데 주식 수에 비해 거래량도 정말 많지 않았던 주식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거의 지금 2배 가까이 꽤 빠른 시일이라고 볼 수 있죠. 2배 가까이 지금 성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처럼 확실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그리고 미래에 확실히 다가오는 흐름에 좀 올라탄 기업이고 결국 이 주가를 결정짓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 수가 많더라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라면은 수요가 그만큼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수가 많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은 많이 하지만 충분히 펠렌티오의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면은 어느 순간에는 모멘텀을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리스크에서 뺐습니다. 물론 공감을 하지 못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답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부분은 각자 어떤 식으로 나는 펠렌티어를 바라볼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을 무조건 들으셔도 안 되는 거고 본인만의 공부가 꼭 필요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공부가 됐다라는 판단이 서셨을 때 지금 이런 안 좋은 장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전략을 취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오늘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 리스크 팩터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영상이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장이 안 좋은 요 시점에 펠렌티어의 리스크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시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또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안 좋은 시장에 좀 대응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떤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들어가세요.